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대치 상상미학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 합격해 재학 중인 하진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3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 100분위 98에 표준 점수 137점이라는 높은 성적을 받았고, 생활과 윤리의 경우 만점을 받았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국어가 55.5%나 반영되기 때문에 미술대학 입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에 지원하여 최초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재수 때와 마찬가지로 현역 당시에도 고려대학교에 지원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낮은 성적과 부족한 실기력으로 인해 불합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어의 반영 비율이 55.5%로 모든 미술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국어 반영비를 자랑하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하였음에도 2023학년도 수능국어에서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불합격을 맛보았음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평생의 일지망 대학이었던 고려대학교 합격에 재도전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현역 당시 제 스스로가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부족했던 집중력과 자제력으로 인해 스스로가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실행해내지 못해 온전히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낸 경험이 전무했고, 매일같이 밀려 산더미가 된 계획 앞에 무기력해지기 일쑤였던 저의 공부 습관이 원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강력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제 스스로를 일정 부분 구속해야만 현역 때와는 다른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한 수능 성적을 향해 정진 가능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스스로 전부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방식의 독학재수보다는 굳건한 체제와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공부 방법론을 구축해줄 수 있는 재수 종합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능 성적과 함께 미대 입시에서 크리티컬한 기준이 되는 실기 또한 고려해야 했기에 국내에서 미대 입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치 인근에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과 실기 간의 가장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인터넷 외에는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 미대 재수학원을 상담해 보았는데, 대치 상상미학은 다른 학원들처럼 여러 해 합격생 자료들을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포장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신뢰가 갔고, 전년도 졸업생들의 성적 향상률과 성적 변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던 부분이나 전년도 상위권 미대 입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전년도 학생들의 이름과 평가원, 수능 성적, 등급의 100분위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학생들의 성적 변화와 노력의 과정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점들이 고민의 여지 없이 대치 상상미학 학원에 등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역 당시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국어가 고려대학교 합격에 있어서 저만의 가장 큰 무기이자 버팀목이 되어주기까지 굉장한 노력과 고뇌를 거듭해야만 했고, 이에 따르는 고통과 반복되는 좌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날 아침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과목임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조차 곤란한 과목이라는 점을 저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타 과목들에 비해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아가며 수능 당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까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였음을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기출 분석과 연계교재 학습, 기타 사설 교재와 실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개인별로 수능 국어를 대하는 식견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때의 저를 포함하여 다수의 수험생들이 지문에 수많은 밑줄을 쳐가며 내용을 머릿속으로 모조리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지문은 어려운 지문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혹은 긴 시간을 투자하여 지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풀이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처음 읽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처음 지문을 읽었던 행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체계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 출제된 지문에 대한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될 긴장감은
높은 확률로 체감 난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방해할 것입니다. 단순 이해와 무의미한 밑줄 등으로 눈을 굴려가며 근거를 억지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수능 당일 해당 방식이 먹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학년도에 출제된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아무리 깊게 이해해봤자 24학년도 수능 국어의 풀이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즉, 수능 국어는 수능 당일 여러분에게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만큼은 그간 기출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포인트들을 잡아 일종의 그룹화를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특정 제재 및 갈래 혹은 서로 상이한 지문에서 교차되어 반복되는 서술 방식이나 문장 구조, 때로는 글 전체의 전개 방식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 갈래의 지문의 경우 첫 문단에서 대개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뒤 해당 기술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방식 또한 과정을 또한 구체화 등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학 갈래의 경우 법적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 절묘하게 녹아들어 기출마다 반복되는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지문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당장 쏟아지는 눈앞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특정 부분만을 읽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방식을 전반적으로 예측하게 됨으로써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문에도 저번에 봤던 서술 방식이 똑같이 쓰였네? 와 같은 방식의 능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수능 당일 마주하게 될 낯선 지문의 내용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서야지만 그 이후에 부차적인 이해가 붙으면서 문제풀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정도의 그림은 그려가면서 이해하거나 문제화될 부분은 지문 여백에 간단하게 메모하는 등의 매뉴얼까지 스스로 정립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 공부에 어느 정도 큰 줄기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연계교재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능 전까지 연계교재 문학 지문을 대략 70회 가까이 회독하였으며 독서의 경우 출제 확률이 높은 주제에 대해 관련 지식을 엮어서 정리하여 회독하였습니다. 상당한 난도를 자랑했었던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문학 전 지문의 문제를 모두 마치고 수능에서도 연계된 지문의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의 연계교재에 대한 집착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는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으나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학의 경우 연계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대목의 줄거리까지 읽으며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였고 등장인물 관계도 등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수능 당일 어떤 대목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24학년도 수능에서 연계된 문학 지문은 제가 읽어보았던 대목들이 그대로 출제되어 당시 부족했던 시간에 맞게 지문 읽기를 어느 정도 패스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긴장감 완화와 자신감 회복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독서의 경우 문학에 비해 연계 체감을 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시간을 덜 투자하는 대신 교양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출제될 법한 주제들과 관련된 짧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얕고 넓게 학습하였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독서 지문에서 다소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여 체감 난도를 일정 부분 절감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설 교재와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교재와 모의고사의 경우 상상미학 학원에서 질적, 양적 충족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중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간 기출과 연계교재를 통해 학습해온 것들을 낯선 지문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확인 및 점검 차원을 넘어서 점수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이를 기출 수준으로 분석하고 집착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사설에서 출제한 연계 지문을 가볍게 한 번 더 읽어보는 정도로만 활용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영어가 감점제였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학습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안정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미학 학원에서 제공되는 교재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테스트를 통해 자칫 미루고 등한시할 수 있는 영단어 암기에 규칙성을 부여하였고 미대 입시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상미학만의 시스템 덕분에 영어 학습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23학년도 수능에서 3등급이었던 영어 등급이 재수 이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기간 동안 생활과 윤리는 만점이 아니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안정적인 만점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타 과목들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과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문서연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상상미학 학원에 다니기 이전부터 문서연 선생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미대 입시를 하는 상황에서 문서연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미학 학원에 문서연 선생님께서 매주 출강하셨기 때문에 시대인재 문과 시스템과 동일하게 강의하시는 문서연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엑셀표라는 비교 불가한 문서연 선생님만의 컨텐츠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생윤 학습 방식을 바로잡고 순식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 덕분에 저 또한 하나라도 더 질문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고, 꾸준히 높은 성적을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더는 의심하지 않고 수능날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특별한 학습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수능날에 다소 삐끗하여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6월 모의고사와 만점자가 매우 적었던 9월 모의고사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상상미학의 듀얼 코칭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의 킬러 유형인 도표의 경우 특정 방식에만 매몰될 경우 조금만 낯선 유형의 문제를 맞이해도 무너져버리기 쉽습니다. 상상미학 학원에서는 다른 강사 두 분이 서로 다른 방식을 이용해 도표를 강의하셨기 때문에 같은 문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2번 이상 접근해보면서 도표 문제를 보는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의고사 당시 마주해야 했던 어려운 도표 문제가 단번에 풀리지 않아도 그간 쌓아온 수많은 풀이 방식에 의거하여 끝내 풀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격함 속에서 찾은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당시 체계와 규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공부는 능동성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칫 방황할 수 있었던 제게 엄격함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주시고 묵묵하고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써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한 능동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함께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며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1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수없이 넘어질 때 냉정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성을 찾게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별 탈 없이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드는 의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을 오롯이 감당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곁에서 이를 확인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존재가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년 내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멘탈이 흔들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성적에 못 미치거나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는 제약 등으로 인해 저 또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잔뜩 마시기도 하고 늘 함께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하면서 마음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이 제 2번째 생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철없고 어른스럽지 못했던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시 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제가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한 20살의 생일이자 고려대학교라는 새 보금자리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해준 제 첫 생일이기도 합니다. 저의 2번째 수능을 준비했던 1년간의 짧은 여정은 평생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재수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버거운 일인지 저 또한 겪어봤기에 너무나 잘 압니다. 남들보다 1년을 더 공부에만 매진한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질투와 자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크게 성장할 것이고 스스로가 성취해낸 자랑스러운 새 보금자리에서 찬란한 앞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어둡고 멀기만 한 길은 내년에 마주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하시고 밀도 높은 1년을 보내셔서 어떤 결과 앞에서도 떳떳하고 후회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서 선후배로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1년 동안 국어 공부에 길을 잡아주시고 때론 아버지같이 기댈 수 있었던 담임 한성수 선생님, 알아서 영어 성적이 오르게 해주신 서연아 선생님, 사탐 공부가 재밌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신 문선 선생님, 이외에도 저를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상미학이란 하나의 종합병원 같습니다. 모두가 제 각기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찾아와 아픈 치료와도 같은 고된 과정을 겪어나가지만 그 견딤 끝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소된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상상미학이란 제 인생에 있어 하나의 종합병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